안녕하세요. 천인의 사진관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아직 많이 못 왔는데 많이 재미없을 거예요. 아직은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그래도 기초부터 잡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번엔 통신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통신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서킷 스위치랑 패킷 스위칭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곳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집 홈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구글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여기 티스토리 있고 다음이 있고 뭐 카카오톡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저희 집에서 이 서버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간단해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집이 있으면 옆집, 옆집에 있고 옆집. 예를 들어 뭐 다음 본사를 간다고 해보면 다음이 뭐 판교랑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판교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성남으로 가기 전에 여기가 서울 뭐 종로면 종로에서부터 뭐 옥수까지의 라우터가 있을 것이고 라우터가 옥수에서부터 강남까지가 있을 것이고 강남에서 뭐 성남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뭐 되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은 되게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마다 한 가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골목길들 혹은 뭐 길이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 했을 때 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상한 뭐 국도를 타고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나는 바닷가 보고 싶어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 가까운 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느린 길도 있을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전송할 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여기 A 컴퓨터로부터 B 컴퓨터까지 뭔가의 정보를 보낼 때는 물리적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물리적 통로를 우리는 랜선 혹은 뭐 시리얼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존재합니다. 이 선들 같은 경우는 1과 0 그리고 뭐 1과 0 두 가지로밖에 안 못 움직이죠.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11, 10, 01, 10, 00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선을 A부터 B까지 가운데 뭐 C가 있을 수 있고 D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C를 거칠 수도 있고 C, D, B를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D에서 바로 B로 갈 수 있고 C에서 바로 B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때 A에서 B로 이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요. 서킷 스위칭이랑 그리고 패킷 스위칭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뭐 B까지 목적지로 보내는 거 자체가 굉장히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서킷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갈 때 나 B에게 보낼 거야 하면서 먼저 그 경로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A는. 그러면 예를 들어 C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이 루트를 쓰겠다 하면 이 루트를 A가 나 쓸 거야 하고서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이 루트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서 C 말고 뭐 예를 들어 F가 있는데 F가 C에서 통해서 D를 통해 뭐 H로 가고 싶다 해도 여기 이 가운데 되게 한데 잠깐만요. C가 있고 여기 D가 있으면 일단 A가 모노폴라이즈 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선은 A랑 B 사이의 통신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F에서 이렇게밖에 연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C에서 D 사이를 거쳐야 되는데 A가 먼저 모노폴라이즈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 F에서 H는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방식을 하면은 A와 B의 사이의 통신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선은 우리밖에 이용 못하고 우리밖에 못 가니까요. 뭐 다른 거랑 섞일 리도 없고 그래서 충돌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우리가 이 선을 계속 24시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에서 B로 보낼 때만 쓰는 거니까. 통신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못 쓰면 내가 보낼 정보가 없을 때는 선은 놀고 있겠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선은 되게 부족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못 쓰고 동시 공유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여기 패킷 스위칭입니다. 패킷 스위칭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다시 A랑 여기 B가 있고 C, D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패킷 스위칭은 우리가 이걸 보낼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쪼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 내가 IM 보이를 보냈을 때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안 보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냈을 때 I도 이렇게 보내고 M도 보내고 보이도 보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관 안 합니다. 야, B한테만 가 라고만 하고 네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알아서 가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막 떠납니다. 어떻게 가지 했는데 난 이렇게 갈래 하고서 얘는 하나 가고 M이라는 것도 이렇게 갔다가 똑같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잘라서 보내기만 할 뿐 어떻게 가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잘 보내기 때문에 정말 무책임한 거죠.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뭐 TCP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통해 좀 보정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냈을 때 경로가 짧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갔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땐 IM보이가 아니라 i보이 M이라고도 될 수 있고 여기로 가서 혹은 뭐 보이 MI도 될 수 있고 보이 IM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오지 않을 수 있고 랜덤으로 도착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뭐 헤더라는 것도 배울 텐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얘는 몇 번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보내지만 동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걸 씁니다. 현재 인터넷처럼 이제 사람들도 여기 한국이 있으면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이때 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은 한국법과 한국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여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규격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지금 언어적 규격은 제일 하나 딱 있죠. 영어. 미국의 영어. 물론 못 쓰는 곳도 있지만 영어를 대체적으로 영어는 다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어디를 놀러 가든 영어가 꼭 가이드에 돼 있죠.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네트워크에도 존재해요. 네트워크도 이렇게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을 넘어서 중국도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에 있는 곳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머나먼 곳을 여행해 미국에 있는 서버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준된 규격을 따라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약속 프로토콜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서 당연히 만들었겠죠. 인터넷을 만든 곳이 이 곳에서 만드는데요. IETF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이제 뭐 IEEE 규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 표준에 맞추어 규격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뭐 801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규격 및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이 중에서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IP 규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OSI 7 계층령이랑 같이 많이 배우는데요. TCP/IP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규약입니다. 약 90%? 뭐 그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 정도의 인터넷 사람들이 이 TCP/IP를 사용하고 이거를 지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OSI 계층가 할 때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알아둬야 될 건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은 서로와 서로 간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통해 우리는 다른 타국의 서버도 그렇고 다른 장비들, 회사들도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트워크 구조 마지막인데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인터넷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망으로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을 아예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죠.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회사, 군 이런 곳에서 많이 쓰죠. 내부적으로 우리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뭐 1사단이 있을 거고 2사단도 있을 거고 뭐 3사단도 있을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단들이 있을 텐데 각 사단마다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정보를 보낼 때 인트라넷을 사용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누군가 접근하려고 해도 아예 연결할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넷은 굉장히 보안망이 높고 대신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하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외부에서 침입 불가능한 만큼 내부에서 외부로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정보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넷이라는 것도 있는데 엑스트라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트라넷 같은 경우도 인트라넷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내부에서만 안 됐죠. 군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어요. 그리고 해군이 있을 겁니다. 일단 육군은 육군만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해군에게도 비밀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공군도 공군만의 네트워크가 있겠죠. 공군에 대한 자료가 육군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공군만의 인트라넷을 존재하겠죠. 뭐 해군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또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자기만의 인트라넷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다 공조해야 되는 사이죠. 우리나라의 여긴 동맹국으로서 서로 공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매번 자료를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엑스트라넷이라는 것도 하나를 연결해 놓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구조가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인트라넷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국방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여기 미국 국방성이 있을 거예요. 국방성 맞나?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들어 이렇게 뭐 육군망도 있을 거고 해군망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국방 서로 우리 일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국방부에서 외부 엑스트라넷 컴퓨터를 하나 설치합니다. 여기가 외부망이에요. 여긴 전체 국방부에 대한 인트라넷인데 여기 하나를 설치합니다. 서버 컴퓨터를. 그러면은 서로 여기로 접근은 가능해요. 얘도 여기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얘만 접근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서 가져갈 수도 있게 해놔요. 대신 여기로는 접근이 아무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겠죠. 뭐 방화벽이든 여러 가지 보안을 통해서. 그리고 얘도 여기로 접근은 가능하게 하는데 이렇게는 또 가능을 하겠죠. 인터넷이니까.
이게 약간의 외부 접속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인트라넷의 침입에 대해서는 그냥 인트라넷 자체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취약합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여기에다가 대체적으로 보안적인 설비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저장만 가능하는데 뭐든지 이렇게 빼지 못한다. 그리고 관리자도 여기만 관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에서 외부와의 이제 도움 협력이 필요할 때 한 곳의 컴퓨터에만 외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뭔가를 따로 설치해 놓고 그것만 관리하면서 보안을 좀 수준이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번 시간에는 통해서 이제 여기 데이 원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이거를 다 틀었네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OSI 7 레이어랑 그리고 TCP/I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건 몇 강의로 나눠질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일단 이번까지 데이 원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트워크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감사합니다.